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우화 소설 시리즈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별 수업 설계하기 세 번째 이 시간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아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부모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이야기, 창의적인 소재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의 생각을 넓혀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들 중에서 골라서 서로 진짜 친한 친구처럼 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탐구심을 갖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과제 집착력을 많이 키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나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질문을 던져주신 것처럼 오늘은 제가 아이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아이에게 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주는 그런 어떤 학습 가이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이 학습 가이드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흥미로운 소재가 아니고 편집의 어떤 영상 기술도 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머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이에게 저와 같은 내용으로 한번 질문해 보셔서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우리 아이의 핵심 키워드 몇 가지를 뽑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얘들아, 안녕. 나는 시옷 연구소 선생님이야. 오늘 시옷 연구소 선생님이 너네들에게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그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볼래? 대답을 한 내용을 쓸 수 있는 친구는 연필과 지우개, 종이를 가져와서 쓰고 만약에 쓰기가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해봐. 자,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질문이야. 너가 평상시에 놀면서 놀이터에서 놀았던 것도 좋고 친구들하고 집 앞에서 놀았던 것도 좋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놀았던 내용을 떠올려도 좋아. 그렇게 놀았을 때 가장 재미있었던, 가장 흥미가 있었던, 계속해서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렴.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아. 그런데 세 가지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나 두 개만 생각해서 이야기해 보자. 예를 들면 난 놀이터에 미끄럼틀이 좋아요 라고 얘기해도 좋고 난 엄마가 사주는 장난감이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좋아. 이야기했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 네가 나도 모르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다. 엄마가 혹시 너한테 너 아직도 이걸 하고 있어? 라고 질문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해 뜰 때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만 찾게 된 그런 어떤 물건들이 있니? 예를 들어서 오늘도 그 물건을 가지고 놀았고 내일도 그 물건을 가지고 놀았어. 그런 물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니?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면 이번에도 역시 하나나 두 개만 이야기를 해보자. 이야기했니? 잘했어.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또 평상시에 행동할 때 엄마 아빠가 칭찬했던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을 참 잘해요. 저는 뛰어다니는 걸 참 잘해요.
저는 친구들을 웃게 해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예의가 바르다고 칭찬받았어요. 등등 내가 칭찬받았던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려 볼까? 이것도 역시 하나에서 2개 정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내가 조금 어려웠었던 게 있었는데, 그 어려웠던 거를 내가 한번 딛고 다시 한번 해봤을 때, 그런 경험이 있니? 맨 처음에는 어려워서 그냥 하기 싫어서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와서 하다 보니까 잘 된 거. 혹은 맨 처음에는 어려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짜증이 났었는데 부모님의 도움으로 뭔가 해냈을 때 그런 어떤 경험을 가져본 적이 있니? 만약에 가져봤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예를 들면 더하기를 맨 처음에는 하기 힘들어 했는데 숫자도 세기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숫자 세기가 굉장히 잘 됐다든지 아니면 맨 처음에는 자전거 타기가 어려웠는데 시간을 들이고 또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자전거를 타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 내가 처음에는 진짜 잘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정도 하게 됐다. 좀 잘하게 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나 2개 정도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자. 자, 그러면 다 이야기했니? 방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엄마나 아빠가 받아 적었지?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한글로 쓸 수 있는 친구는 한글로 한번 써보고 그리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친구는 한번 OHB 필름이나 아니면 종이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그동안 한번 잘 그려봐.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무엇을 적었는지 보고 계시죠? 제가 하나의 샘플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질문했던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물어봤을 때 어떤 친구가 곤충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그리고 곤충에 대해서 알고자 책을 본다. 그리고 곤충 박사라는 칭찬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곤충을 따라 그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간다 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알아볼 유창성이나 독창성, 융통성, 정교성, 상상력 중에서 유창성과 독창성 그리고 정교성은 이미 이 친구가 대답한 답에 다 답이 되어 있고 뭔가 하나로 다 맥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어른은 뭔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아이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에 꽂혀서 계속해서 그 내용을 탐구하는 아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지적인 차원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예시로 들었던 곤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이상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부모, 나 들여다보기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 부모님의 키워드, 여행, 아이디어, 수업, 요리,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키워드, 곤충, 곤충 공부하기, 곤충 박사, 곤충 그리기 이렇게 4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모의 키워드와 그 다음에 아이의 키워드 어떻게 수업 설계해야 할까요? 우리 4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4번째 문제 분석 시간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적인 영역을 통한 우리 아이의 아이디어를 핵심 단어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방금 질문했던 호기심에 관련된 질문, 탐구심에 관련된 질문, 자신감에 관련된 질문, 과제 집착력에 관련된 질문을 그림 그리기, 동화 보기, 그 다음에 먹기, 책 읽기 등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너 그러면 동물에 대해서 네가 아는 대로 한번 다 대답해 볼래? 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너가 동물 아는 거, 생각나는 거, 한번 떠오르는 거 한번 이야기 많이 해봐. 라고 하면서 유창성에 관련한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독창성에 관련된 내용은 너가 먹는 것 중에서 좀 특별했던 음식은 기억이 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융통성에 관련된 내용은 굳이 질문하지 마시고 부모님 입장에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아이가 방금 전에 호기심, 탐구심, 자신감, 과제 집착력에 대한 내용을 쓴 내용을 봤을 때 뭔가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 싶으면 이 친구는 벌써 융통성이라는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교성도 역시 부모님께서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자세하게 잘 그렸는지 그리고 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할 수 있는지 내용을 토대로 이 아이에게 파악한 마인드맵을 파악한 여러 가지의 단어들 중에서 정교하다 싶은 내용을 부모님께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상상력 관련한 내용도 부모님께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아이가 조금 현실적인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현실에 좀 벗어난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상상해서 이야기 많이 한다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적어두셔도 좋고 또 그리고 친구가 우리 아이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있다면 그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셨나요? 찾아내셨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드디어 문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문제 분석하는 제4강 시간에 만나요. 안녕.